이렇게 모이신 어떻게 보면 녹색 동지들이시죠. 녹색 동지들이 우리 곳곳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곳곳에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동지애를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이게 지금 NCCK가 모였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장로교 기독교 장로에 이제 집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회 3년을 다녀서 제가 거기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간 다음에 2년 동안은 제 친척집에 서울에서 친척집에 살았는데 예전 똑같이 교회에 있었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었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는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안수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기장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기장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교회 그쪽 나가서는 1년 동안 나사렛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사렛 교회는 여기 감리교 계시면 나사렛 우파죠. 그래서 감리교 이런 레슬 신학 쪽에 있었고 나머지 7년은 독립교회이긴 했지만 성결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제가 또 7년 동안 또 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피에 모든 교단의 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다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모든 교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참으로 서로 오히려 배워야 될 것들 또 협력해야 될 것들 또 함께 공동 사역해야 될 것들이 정 많구나. 우리들 서로 마주보고 서로 틀린 걸 얘기하면 하나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NCC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교단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역할을 NCC가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김성윤 목사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요즘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코로나 휴유증입니다. 그 다음부터 머리가 더 나빠져갖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김성윤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 산악열차 가는 부분까지 차가 다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산악열차 부분 관계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갈 수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할 때 교통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무시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다 함께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막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뭐 아까 이제 농담같이 하신 이야기지만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남원 지역 뭐 그다음 지리산권에 있는 한 80% 90%는 산악열차 왜 반대하냐고 그러세요. 그거 좋은 건데 왜? 아니 우리 지역에 그런 팬시한 곳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있어갖고 우리가 좀 잘 살면 너희들 자꾸 왜 남은 발전하는 거 반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사건 반대하느냐고 그래요. 이런 얘기한다는 건 산악열차 말고도 시비 거는 것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때로는 저는 이제 공인이잖아요. 우리 여기는 우리 기독교 집안들이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서는 제가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여기 기독교 집안들, 기씨 집안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 가든지 이게 눈치 보이고 또 뭐 심지어는 지난번에 시의회 시청 앞에서 하는데 산악열차 찬성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더니만 그 마이크 잡으신 그분이
그 다음 마이크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신 분이 저기 대표 맡고 있는 장유수 목사는 남은 지역계 목사인데 왜 교회에서 목회해? 하고 설교하지 않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 막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라서 제가 너무 곤욕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장애인 복지 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한 두 기관이 있는데 거기 10년 전에 무슨 뭐 잘못한 사고가 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그 사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하냐고 막 그래 듣고 나서 지금 너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각기다른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일들 아마 또 때로는 또 고통스러운 일들,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악 열차 이 부분에서 시간이 한 3, 4분 되니까 제가 뭐 산악 열차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쪽에서 왜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부분을 우리 남은 지역에서 이런 일들 운동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도 있지만 사진 보는 게 좀 더 선명하잖아요. 더 저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들 한번 작업을 한번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유엔 총회 때 뭐 우리 욕하시고 나서 난리가 났었던 그때죠. 그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욕하시고 나서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됐던 그 유엔 총회 때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 말이 많이 올라가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유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선명하게 났습니다.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 페트로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억 명의 목숨을 아사를 기후 재앙은 지구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지구 자연스러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생산, 더 많이 벌기 위한 논리나 이런 이야기를 유엔 석상에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고 난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떤 전에는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이렇게 썼다가 좀 지나서는 이제 위기로 됐죠. 그래서 크라이시스 썼다가 이제 뭐라고 씁니까? 재앙, 디제스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이 기후 문제가 이제 단순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지구촌의 전체 문제다. 이것을 이미 우리들이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지난 여름에 이 유럽 봄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 동안 유럽의 이 재앙과 같은 날씨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 뭐 40도 그리고 스페인 같은 47도 이렇게 올라가서 심지어는 철도가 다니지 못하는 상황. 왜냐하면 철로가 휘어지니까. 그리고 비행기 활주로가 아스팔트 이 부분이 녹아서 비행기 못 다니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쪽 유럽 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파키스탄 쪽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 홍수로 인해서 1000명이 그때 목숨을 잃은 엄청난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뭐 남극의 기후변화 이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히돔 우리 미국 보통 이제 이 히돔 이 부분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이 뭐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도 이 지역적으로 아니면 중부 지역에 이게 이제 이 대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정말 찜통 우리 지표현 찜통 더위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죠.
겨울에는 정말 추워서 저희 아들 내가 필라델피아 쪽에 사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더라고요. 심지어 사진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가 눈 이런 거 눈들이 많이 내리고 이 바람 이게 스노우 스톰이라고 그러잖아요. 눈풍 이것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전기가 나가고 그러니까 난방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이 차 뉴스에서 보시면 돼요. 차에다가 비닐 이것을 통로를 만들어서 집 안에다가 히터를 차에 있는 히터를 통해서 집을 데피는 일들 또 나무 구하러 다니는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아마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이번 봄에 강원도 쪽에 그 산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 났었죠. 그래서 우리 NCC도 그렇고 교단스도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산불은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이걸 준비해야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지역 캘리포니아에서 20년 있었는데 그 지역이 비가 안 옵니다. 언제부터 하면 4월달부터 비가 안 오면 10월달까지 비가 아예 그칩니다. 요번에 반대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때때로 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은 실제 비가 안 온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과들이 산불이 다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한 9월달 정도 되면 이 뜨거운 열기와 이 메마른 유도가 살짝 불만 붙이면 산불 나는 거 뉴스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런 연유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건조한 기후, 겨울철에도 그런 기후 부물이 이어져서 산불 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질 거다. 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이번 여름에 강남에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 여기 그때 그 지역에서 누가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남 쪽에 내린 비가 430mm. 제가 왜 기억하는가 하면은 우리 남원 지역이 2년 전에 이 정도 비가 왔었습니다. 성층가 물 터졌을 때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 남원 2년 전에도 이 지역에 집중 폭우죠. 이것이 이게 나눠서 오면 괜찮은데 이게 하루 아니면 몇 시간 동안에 이 폭우가 내려서 우리 남원 지역 이 지리산자락 끼고 있는 우리 남원 지역 그때 430mm가 내리다 보니까는 그 아래쪽 동네들이 바로 옆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는 동네죠. 우리 교인들도 4가정 대체 노인 어른이 사시는데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날 토요일 날이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그랬었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우리 교인들을 사들고 갔다가 거기서 모래를 맞고 또 모래주머니 진흙 퍼내고 또 비가 계속 와서 대피하라는 이 경고방송 듣고 빠져나오고 여기서 그냥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요천 이게 이제 이따도 한번 지나가다 보시겠죠. 요천이 있는데 이 요천물이 거의 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조금만 더 찼으면 남원 시내 물이 들어요. 남원은 이렇게 평지입니다. 평지 상태라서 어느 쪽이든지 뚫리면 그냥 물이 다 찰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만약 430mm가 아니고 더 이상 왔다고 한다면 그때 좀 심각할 수도 있었겠다. 실제 뚝 2군데가 좀 터졌었습니다. 근데 심하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넘었죠. 다리 하나는 통행이 금지됐었습니다. 물이 찼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는 그 정도로 막아냈지만은 저 섬진강 물 쪽은 옥정에서 여기 큰 댐이 있는데 임실 연관된 이쪽 이어진 거기 물을 열면서 이제 물이 차니까는 이거 너무 많이 양이 많아서 문제될 것 같아. 이게 혹시 전체 문제될까 봐서 이 물을 열었는데 그게 이제 넘치는 바람에 우리 남원의 한 동네 금지면 자체 동네가 완전 물이 잠겼고요. 면 자체가. 그리고 저 아래 구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구례는 시내가 여기
여기도 뭐 똑같이 그때 지붕에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여기서 물이 더 뜨는 바람에 소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례, 아까 첫 번째 사진이 게 구례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진 이유들이 바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재앙 그리고 집중 폭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가 여러분 알다시피 대기 상태에서 기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지구촌은 왜냐면 탄소가 이렇게 탄소 부분이 이렇게 쌓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탄소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쌓여지고 있어서 이제 기후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 상태 유지하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 기후의 탄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의 여러 가지 뭐 수분 이것이 이동에 따라서 어디는 홍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디는 가뭄으로 이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저쪽 다른 권역에서 농업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기후 문제가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그냥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원시에서 이 땅굴을 파서 거기다가 식량을 모아야 된다.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이거 분명히 문제될 때가 올 텐데 이때를 위해서 식량을 비축을 해야 된다. 물도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니까 물도 마실 물.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 우리 지역이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복숭아 있다면 제가 복숭아를 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우리 지금 복숭아 유명한데요. 우리 교우들도 복숭아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우리 집사님들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벌 때문에 벌이 와서 이게 이제 그 벌이 있어야만 이게 과일,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쪽은 이미 신문 보셨지만 그 남쪽, 그 남해안 쪽은 벌통이 비어있는 일이 너무 많았고 우리 지금 반절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과일, 이번 복숭아 이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뭐 전에는 이 기후 문제, 재앙 문제 나오면은 우리 후손들이 문제야 이제 큰일 났다 뭐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문제다, 우리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지구촌 전체가 이런 관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 항상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것을 하죠. 매년은 아니고 이제 때에 따라서 하는데 대체로. 그래서 이때 영국 작년 문재인 대통령 때 영국 글래스고에서 있었고 그래서 COP26 이렇게 이번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7일. 뭐 어제 뉴스에 어디 나던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 협약에 조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인에서 사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2030년까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것을 사인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선언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도 남원시 탄소 중립 선언 이 부분을 각 지역에서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했죠. 다는 아니지만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중앙에서 이런 영향력을 주는데 실제 각 지역에서 이게 잘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우리 NCC에서 이렇게 합시다. 또 우리 교회들이 이런 운동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NCC에서는 각 교단에다가 공유하죠. 공유하고 그다음 교단에서는 이제 각 개교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메시지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 잘라먹고 또 이게 선명하게 하지 않아서 중간에서 NCC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과 또
정말 우리들이 반죽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교회들에서는 좀 미약하다,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산악 열차에 관계된 이 기후에 대한 타소진의 부분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쨌든 여러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기후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 기후 문제, 환경 파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하게 경고를 하죠. 이미 경고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지역에 제가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남원반 대표가 됐어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옆 사람들이 뒤로 빠지니까 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데모들 할 때 돌 던지다가 옆 사람들 뒤로 빠지고 자기 혼자 있다가 사진 찍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남원 시민 모임, 이제 이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환경 문제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잘 안 돼서 일반 시민들 만날 때는 경제성 부분 갖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부분. 근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게 죄와 악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가뭄이 있든지, 또 사람들이 그 역대기가 7장에 나와 있는 또 전염병이 있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제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했던 역대기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후 문제하고 딱 연결되어져 있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환경 문제라지만 우리는 이게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 지구 종말 시간 점점 가까이 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 크게 적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 그려놓을까? 정말 솔직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기후위기 남원 시민 모임이 2년 반 전에 이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기후위기 남원 시민 모임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현안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나서서 활동하고 그럴 때는 아닌데, 누군가 저에게 제가 이제 말하는 것과 노는 물이 좀 약간 이상하게 놀아서 저한테 와서 이것을 같이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지금까지 다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멤버들이 이제 지금 산악 열차를 이끌어가는 주 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지역에 여기 노암동에 그왕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정말 좋은 이 지역에서 그 관광단지 오른쪽으로 거기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 위에,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는 일본 신사가 있었고 그 후에는 원불교회 교당이 있었고 중탑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게 작은 산이죠. 남원이 다 내려다 보이는, 원래 신사들이 조대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 있는 정말 오래된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오래된 소나무들을 말로는 시에서 이거 여기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나무를 자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서 여기 목소리 자꾸 내니까는 이 시청에서 우리 한번 만나자고 해갖고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이거 잘못한 부분이 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이때는 시민 모임 조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첫 번째 사업이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금하고 저기 그 관광단지 안에 이 테마파크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는, 여기에 나무들의 한 50그루 나무를 전기줄을 다, 무슨 말인가, 팔짝팔짝 불 하는 거.
이것을 50그루 살아있는 나무에다 다 감아버린 거예요. 여기 관광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들은 하나 상징적인 메시지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이거 이 지역 뭐 수십만 그루 있는데 저기 50그루 뭐 문제될 건 아닌데 저것을 허용을 해주면 다른 것도 맘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면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꿰서 뭐 별거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면 이게 우리가 항의를 계속해서 2년 동안 감아 놓는다고 하는 것을 1년 좀 지나서 풀었어요. 풀고 났더니 이런 상처, 흉터 났었습니다. 여기 같이 모여서 작업했던 무슨 여기서 퍼포먼스도 하고 뭐 그랬던 이 팀들이 작은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을 조금씩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모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산악철도가 실제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한 10년 된 프로젝트니까 이때부터 이제 전기줄 풀으라고 해서 이게 시청 앞인데 이때부터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2년 반을 산악철도 반대 운동을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시위를 했던 거예요. 2년 반을. 그러니까 한 번 지나서 다음 계절은 끝나겠지. 그러다 또 계절 지나고 또 지나고 여름 비 맞을 때 다음에 비 안 맞아야 될 텐데 추위가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이것을 2번을 지금 지난 겁니다. 세 번째 이번 가을 맞이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이제 마음적으로 뭔가 좀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 관광단지에 우리 국악원 있는 뒤쪽 여기 오늘 아시는 분들은 이 국악원 이쪽에 정말 좋은 산들이 살림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주차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산을 다 까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관광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차 놓을 데가 없으니까 차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을 위해서. 실제 여기 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죠. 왜 이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쪽 지금 여기 보이는 앞쪽 저 뒤쪽 그 산면에 있는 그리고 저 산 너머에 그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거기다가 모누리를 지금 바벨탑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할 때를 이미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좋은 산들 몇십 년 된 좋은 나무들과 산을 그냥 너무 마음에 아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항의도 하고 우산에 글씨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 이런 작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좀 우리들이 좀 조직을 모이자. 그래서 힘들이 모아져서 우리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기후위기 남원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12명이었지만 12명보다 더 적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서울은 잘 모르는데 이 지역은 한 달에 2달 건너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하고 특히 이제 뭐 시에서 지원받는 사업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나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갔어요. 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꾸 모이다 보니까는 아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뭐 다른 밖에서 모이다가 우리들 하나를 필요하자 만들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있던 그대로 여기 이제 우리 옷가게 하나가 우리 교회 소유가 안에 있어서 바로 여기 옆에 그게 이제 상가 다른데 가게들이 쭉 있는 옷가게 그게 하나가 그때 나갔어요. 하나님의 의로 죄송합니다. 이게 그분들 장사 안 돼서 나간 건데 그래서 거기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에다가 말했죠. 이게 비워두면 그때 막 여름에 비 내리고 보니까 습해져갖고 곰팡이 나면서 이거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상하니까 이거 우리가 시민들 위해서 한 번만 좀 쓰게 해주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말만 쓰게 해주십시오. 주말만 토요일날 주말만.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를 우리들이 거기 완전 폐허간이 아니고 곰팡이 나면서 허락을 해주는데 당에다 잘 얘기했죠. 이거 사람이 있어야만 유지 관리가 되니까 또 이제
본심도 얘기했죠. 아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작업 한번 하자. 그래서 거기를 우리들이 받아서 여기를 우리들이 다 우리 멤버들이 다 뜯어내고 페인트 칠하고 다 꾸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아지트입니다. 아지트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만 섞였어요. 다른 시민단체들 다 들어오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잘 모르니까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민단 여기 지리산 생명원대도 그래서 그때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한 10개 팀들이 여기를 상주하진 않지만 회의라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여기 뭐 싹 깨끗이 해놨지. 교회에서 뭐 냉장고도 갖다 놓고 복사기, 뭐 컴퓨터 갖다 놓고 인프라 다 인터넷 쓸 수 있는 다 환경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막 놓고 쓸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뭘 쓰고 있느냐? 아니 지금도 연장인데 지금은 제로 웨스트샵을 이 지역에서 어느 조합에서 만든다고 해갖고 우리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 팀들이. 그래서 반절 절반 앞쪽 부분은 지금 제로 웨스트샵. 가게 이름 너무 재미있습니다. 비닐루 없는 전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만 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굉장히 교육을 해야 학습이 필요하니까 여기 모여서 매주 모여서 공부도 하고 나누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에서 박용남 선생님 잘 아시는 이 환경과 도시 전문가인 박용남 선생님 초청을 해서 한번 특감도 한번 들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도 초청도 하고 요 왔다 가신 분도 계시지만 시의원들도 오라고 하고 공무원들도 오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박용남 쌤도 또 항상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천호 교수를 한번 또 불렀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말 기후 쪽, 환경 쪽 전문가니까 너무 좋은 강의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까 이병일 목사님처럼 어디든지 가면 자전거 갖고 다녀요. 광주에서 그날도 광주에 또 오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뭔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지리산 산악 열차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남원에서는 이게 10년 전부터 얘기되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 남원시에서는 건강을 개발하자 이런 차원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이야기될 부분이지만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기술연구원, 이제 철기연이라고 하는 이 철기연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연구 단체입니다. 이게 철도청 소속이 아닙니다. 이제 예산은 과기부 쪽에서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학에서도 교수님들, 공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 무슨 밖에 뭐 공대가 아니더라도 무슨 프로젝트들을 받아오잖아요. 그래야만 자기 조교들도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월급도 주고 연구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듯이 이 철도기술연구원은 자기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 국토부에서 또 과기부에서 공모에 이 철도기술연구원이 자기들 공모에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싫은 소리를 적게 할 수 있는 반대하지 않을 지역을 찾은 것이 남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MOU를 맺어서 작업을 해왔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4명을 잘 모르니까 시의회에서 예스 뭐 하고 좋다 하자 하고 여기 시장 지금 이제 끝나셨지만 그분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드라이브를 걸고 이래서 이 본격적인 작업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남원에는 여기 이제 오늘 그쪽 길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삼해 쪽 여기 이 건너편에 25만 평의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단지예요. 이 산업단지인데 여기 아까 글 쪽으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내비게이션 글로 알려주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25만 평 엄청난 땅 산이 2개나 있었는데 이것을 10년 전에 이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에다 산업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10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1000억 이상을 쏟아 부어서 산 2개를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나서 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 때는 화려한 장밋빛으로 다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공장들이 들어오고 시에서 땅을 팔면 그리고 공장들이 들어오면 사람들만 들어올 것이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시가 좋아질 거다. 그때 화려하게 했는데 지금 회사 하나 반 들어와 있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그냥 풀만 자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 그거 몇 번 얘기했는데 다 모른 체 합니다. 자기들이 사인했는데도 시의회도 그때 이거 승인해준 시의원들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거 시 예산 1000억도 더 들어간 거죠. 그때 1000억 이후에 계속 관리비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 부분은 산악열차 부분을 또 진행을 한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우리 만들었어요. 시의회 다 초청하고 시민들 초청해서 찬성 반대 쪽에 공무원들 둘 부르고 시의회 의원 한 분, 공무원 한 분, 과장인데 그리고 우리 쪽에서 이따 이제 우리 이선이 이따 저녁 때 와서 강의하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미호 선생님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다 관계되시니까 오셔서 한번 여기 이 지역에 오셔서 한번 저희들 초청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 타겟 싸움은 어디였냐면 시청입니다. 왜냐면 시청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관광과 그리고 지리산 산악열차. 근데 저희는 그냥 지리산 산악열차인데 여기서 꼭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친환경 지리산 산악열차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광고할 때는 스위스 융프라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스위스 융프라우의 눈 속을 달리는 그 화려한 그 설경이 쭉 나오면서 가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리산에 1년에 한 3일 정도 눈이 쌓여요. 설경을 볼 수 있는 3일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리산 5지의 교통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 관광. 지금 뭐 아까 김 목사님 했지만 이 길은 이미 차 다 잘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운복 쪽 옆 동네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힘든 길도 아니에요. 또 이제 하나 더 심각한 말씀드리면 이 산악 열차를 지금 거기다 놓겠다고 하면서 이쪽 용모정 아래쪽서 터널을 뚫어서 거기까지 길을 다시 낸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남원지역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이제 도로. 자,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들이 없구나.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 깨어있는 사람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토목 마피아들은 어떻게든지 개발론자들이니까 더욱이 지금 전임 시장이 토목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 뭐 새만금 하셨던 분입니다. 새만금 실무자였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반을 이런 식으로 여름에는 이렇게 겨울철에는 또 겨울철에 뭐 무장하고 밤에는 밤대로 여기 정령지 이따 갈 텐데 정령지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또 시청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해놓고 나서 시청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 30억 들여서.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의원이 아니 탄소 중립 선하고 주차장을 없애는 거 무슨 관계 있냐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하죠. 파리에서도 12,000개 주차장을 없애버렸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는 더 시청 늘리는 말이 되는 거야. 하여튼 우리들 말 한번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밤에 밤 시간에 이 겨울철에는 5시 반부터 시작인데 그리고 아침 시간에 돌아가면서 하고 이것은 이제 남원시장이 됐을 때 시장 되기 직전에 시장 후보들을 데려다가 우리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뭐 다른 뭐가 있었겠습니까?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전 산악열차 이 부분 놓고 새 후보들에 대한 질문하고 어쨌든 2분이 되셨어요. 1분 되셨는데 이분이 지금 강력하게 또 드라이브 걸어서 이제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곧 사인합니다. 이번 주에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참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면은 산악
이제 우리 남원시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다 정부 공모를 했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공모해서 몇 군데가 냈는데 그 중에 우리 남원이 낸 것을 철도기술연구원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를 간택을 한 거죠. 받아서 우리하고 뭐라고 되는가면 우선 협상 대상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협약서에다가 사인하면은 이제 그냥 지리산 3회차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이번에 아까 뭐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시청 시의회에 임시회인데 33억 예산 올렸어요. 근데 33억 예산이 뭔가 하면은 1차 시공 구간 일단 이제 이 자세한 얘기는 이 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아까 오신다는 분이 와서 아마 이 프로젝트 해갖고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안 하는데 어쨌든 1km를 시범 구간하고 나머지 6km 연장선 하는 거예요. 이게 용모장 아래서부터 정령시까지 시범 구간 옆에 길을 나무를 베내고 땅을 사고 이게 정리하는 33억이 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전혀 안 건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막 싸웠을 때. 근데 벌써 33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33억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공모 제한서인데 이게 제한서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시범 구간 하면 나머지 연장선은 같이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여기 선택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남원시가 여기 결정해주면 1군 시범 구간 이것은 이미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남원시가 해야 됩니다. 시장이 여기 예산 올 때 1,100억 올렸어요. 근데 1,100억 올렸는데 시장이 그러면 시장 우리 뭐 2번이나 종교계에서 모이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거 안 됩니다. 1,100억이 3,000억 더 들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진행해요. 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남원 재정자료가 굉장히 낮은데도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33억 예산이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을 제가 썼어요. 33억 승인해 주지만 사실은 3,300억을 승인해 준 것이다. 저는 그러죠. 3,300억 교육과 복지에 쓰면 얼마나 좋겠냐. 어쨌든 이 부분이 통과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우리들이 뭐 얼마나 큰 특히 이제 한 세 달 정도, 네 달 정도 안 된 거죠. 목사님, 세 달, 네 달 이거 막느냐고. 하여튼 뭐 여러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뭐 모이고 또 시민단체들 얘기해서 종교계 모이고 여기 실상사 특히 여기는 이제 불교 실상사 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도업 스님이라고 또 큰 스님이 계셔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5대 종단이지만 4대 종단 대표들 실상사 주지 스님이고 그다음에 여기 천주교 이제 신부님이고 그다음에 여기 원불교 교무님하고 그다음 저하고 넷이 종교계에서 우리 몇 번 얘기한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냈죠. 4대 종단이 같이. 이 부분이 좀 컸어요. 영향이. 이때 이제 언론들이 좀 그때부터 이제 문제화 시켜줬습니다. 그전에는 언론 내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 신문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텐트도 쳤다가 텐트 친 것도 시청에서 난리 쳐갖고 와서 우리가 뭐 우리 철거 못한다. 너희들 철거는 너희들이 해라. 시청 직원들이 철거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거 갖고 우리들 또 고발해갖고 제가 경찰서 가서 창구인 조사도 받고 별거 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그랬어요. 우리 모일 때 그렇다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5대 종단 모인 뭐죠? 저기 종교 환경회의에서 예. 여기서 오셨을 때 그때 좀 지쳐 있을 때 제가 있었는데 이때 사장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술래하고 걷고 그다음에 앞에서 같이 집회 참석했을 때 제가 앞에 그때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못했었습니다. 너무 큰 힘이 격려가 됐었죠.
이 부분은 이제 여기 5대 시군 대표들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주에 노 목사님이 여기서 모였을 때구나. 여기서 모였을 때고. 그래서 지리산 구이사 지리산 지구 정의 행동 때 우리는 이쪽서 하자 이 문제 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 걷게 하고 그다음에 보기댐 중간 지점에서 미사 거기서 캐톨릭 쪽에서 미사 드리고 아래 내려와서 문화제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모습들이고요. 그때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이 같이 참여했었던 일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남원 시내권에서 현수막 하나를 안 걸어주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거 원불교도 달고 뭐 실상사도 하고 뭐 여기 천주교 교회 뭐 대형 현수막 거는데 우리 개신교만 한 대 안 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이게 그 통과되기 전날 여기 지리산권에 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청년들이 대단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눈물 날 정도로 와서 밤새 농성도 했었습니다. 와서 그날 저녁에 굉장히 추웠어요 이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이 시의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이제 싸움하는 여기 뭐 다치기도 하고 뭐 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리산 하여튼 국립공원 1호 우리가 1호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 1호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들 생각은 국립공원 1호가 무너지면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쉬운 거죠. 아니 지리산도 허락해줬는데 지리산도 개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지리산 자체가 이게 어머니 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다 지리산의 길을 받고 살기도 하고 지내시기도 하신데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참